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럽의 격렬한 반발에 병합 대신 영구 접근권 협상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유럽과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그린란드 영토 일부를 갖겠다는 영구 소유권을 언급했습니다. 그린란드에 이미 배치된 미군 기지의 부지를 임차하는 대신 소유권을 미국이 아예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The time limit is infinity, meaning there is no time limit. It's forever. It's you hear about 99 years, 50 years. It's forever. That was discussed. 소유권을 가져온 뒤 군사행동을 포함해 무엇이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We can do anything we want. We can do military. We can do anything we want. And it's being negotiated. 이 구상은 여전히 그린란드 일부 영토에 대한 주권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협상에 덴마크도 참여하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Is Denmark on board with this concept? I think everyone likes it. I mean, I think. I'll let you know in about 2 weeks. 이번 발언이 더 주목되는 건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평택 기지에도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돈을 들여 기지를 건설하고 군사력까지 배치했으니 미국이 아예 소유권을 갖겠다고 언급했습니다. They would say, but we gave you land. I said, no, you didn't. You leased us land.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giving and leasing.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당시 우리 정부는 발언의 진위를 확인해보겠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미군 기지의 영구 소유권을 주장하는 논리 구조와 판박이어서 다음 타깃은 한국의 평택 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캐나다 영토까지 성조기를 표시해놓은 가상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등 영토 확장에 대한 의혹을 내비치자 우방국인 캐나다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국이 침공했을 경우의 가상 시나리오까지 검토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만약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다면 결국 강대국의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중견국들은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 시도가 주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스틴 트루도 전 캐나다 총리를 캐나다주 주지사로 지칭하거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발언하는 등 침략적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그린란드 주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병력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과 맞닿은 남부 국경 강화에 1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북부 국경 강화에도 수십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는 최근 100년 내 처음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공격할 경우까지 상정한 국방 모델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노르웨이가 자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극해 스팔바르 군도에 대한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가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스발바르가 제2의 그린란드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930km, 북극점에선 약 650km 떨어진 스발바르는 사람보다 북극곰이 더 많은 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러시아인, 덴마크인, 노르웨이인들이 이 주에 살고 있는데 1차 대전 이후엔 노르웨이의 주권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때 맺은 스발바르 조약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조약 당사국은 얼마든지 사냥, 어업, 광산, 연구를 할 수 있게 한 특이한 지역입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스발바르 섬에 대한 통제권을 갑자기 강화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모여 사는 광산마을 바렌츠부르크에선 노르웨이 국기를 내리고 러시아 국기를 개양하거나 러시아인들이 군복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2024년엔 중국 관광객들이 스발바르 제도 내 중국 기지 화강암 사자상 앞에서 중국 국기를 흔들며 군복 차림으로 경례하는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는 최근 스발바르 내 민간 소유지에 대한 외국인 매매를 금지하고 중국 학생들의 현지 대학 유학을 불허하는 등 통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허용했던 투표권도 제한했습니다. 스발바르도 그린란드처럼 자원이 풍부한 지정학적 요충지라 미국과 유럽의 균열을 틈타 러시아와 중국이 영토를 탐내는 걸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스발바르 인근 해저에는 구리, 아연, 코발트, 리튬과 히토류가 대량 매장돼 있습니다. 발트해 이용이 어려워진 러시아 북방 함대가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스발바르가 있는 북극해를 이용해야 합니다. 노르웨이 현지 매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면 스발바르는 러시아의 야망에서 명백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